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5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제 김만배 씨의 입이 주목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김만배 씨의 최측근으로 돈 관리를 담당했던 두 명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쌍방울 전 부회장 최우양 씨라는 사람하고 이화영 전 의원의 과거 보좌관을 했던 이한성 씨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사람들의 공소장을 이제 입수해서 몇몇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김만배 씨가 자, 뭘 지키려고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김만배 씨가 지키려고 했던 것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빼앗아 버리면 김만배 씨의 입이 열릴 것이다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한성 씨와 최우양 씨의 공소장, 그 안에 김만배 씨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가,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수익에 대해서 추징보전 총 액수가 4,446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은 이 중에서 800억 원 정도를 찾아서 추징보전을 법원에 요청을 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 왜냐하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게 4,446억이면 그 중에 김만배 씨께 얼마냐 뭐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김만배 씨께 얼마냐. 왜냐하면 이거는 뭐 김만배, 남욱, 정영학 뭐 이런 사람들 수익을 다 합친 금액이 이거라는 거거든요. 비용 제하고 뭐 이런 거겠죠. 이 중에 김만배 씨께 얼마냐 하는데 검찰이 최우양 씨와 이한성 씨의 그 공소장에 보면 그 계산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2,386억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386억. 그러면 4,446억 중에 50%가 조금 넘는 거죠. 이 정도가 김만배 씨의 몫이다. 그럼 이거를 김만배 씨가 이제 여기저기 숨겨놨겠죠. 그걸 이제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억 정도는 찾아서 추징보전을 했고요. 그럼 나머지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나머지가 1,500억 정도 남았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김만배 씨가 또 비용으로 쓴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뭐 일각에서는 뭐 기자들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기자들한테까지 돈을 거의 뿌렸다. 뭐 어느 보도, 그게 뭐 사실인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어느 보도에 따르면 기자한테 무려 2억 정도를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어디까지 사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뭐 그러나 여하튼 그 성남시에 있는 기자들한테 굉장히 뭐 본인이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아, 기자들 모셔야 된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성남시에 있는 일부 기자들이 김만배 씨를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서 그 기사를 쓰겠다는 둥 뭐 이러면서 아마 좀 압박을 넣어서 뭐 돈을 받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그런 그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 씨는 그러니까 2,386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속된 뒤에도 변호인은 접견이 자유로우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이한성 또는 최우양 씨한테 야, 돈을 어디에 좀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해놔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죠. 그 이한성 씨는 이제 자기 뭐 국회 보좌관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면 처벌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어려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김만배 씨가 부탁을 하니까 그 부탁을 받아서 수익을 낼 방법을 이리저리 찾은 흔적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최우양 씨는 심지어는 사채놀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높은 이자를 받고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소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돈 중에 275억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은닉재산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800억이라는 거와 별도의 돈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148억 정도를 보관하다가 검찰에 빼앗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148억을 처음에 은행에서 이제 고액권 수표로 그 인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소액권 수표로 또 쪼개서 148억이 워낙 크니까 소액권 수표로 쪼개서 어디에 주로 해놨느냐. 회사 직원이 아는 사람의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은행 대여금고, 그 다음에 김만배 씨의 대학 후배의 집, 이런 곳들에 쭉 나눠서 보관해놨다는 거죠. 148억을. 이제 그런 것도 또 이 공소장에 보면 나와 있고, 자, 심지어는 그 감옥에 앉아서 변호인을 통해서 자금 현황 보고서 이런 것까지 받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얼마만큼의 돈이 어디에 있다, 이런 보고서까지도 변호인을 통해서 받아봤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가 재산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최우양, 이한성 공소장에 김만배 씨가 뭐라고 얘기했다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최우양 씨하고 이한성 씨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어제 나온 얘기인데 숨긴 돈은 김만배 씨의 생명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입을 꾹 닫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몫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지분이 얼마였다 하는 걸 공개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이제 당시 성남시장이 배임 혐의로 공범으로 같이 엮일 가능성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공범으로 엮이면 본인의 돈이 다 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들이 이 공소장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보면 그 최우양 씨하고 이한성 씨가 딱 체포되니까 그 다음날 김만배 씨가 자해소동을 벌이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 최우양, 이한성이 관리하던 돈은 이렇게 되면 날아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얘기는 검찰이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숨긴 돈 같은 걸 찾아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날아갔네 라고 얘기해서 거의 이제는 그 어떤 희망을 걸기가 조금 애매하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났고 결국 자해소동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우양, 이한성 씨가 체포가 되니까 들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아직도 이제 2,386억 중에서 800억, 270억, 그럼 한 1,000억 남짓 정도가 이제 검찰에 지금 들통이 난 거죠. 그러면 남은 돈이 아직도 1,000억이 좀 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비용으로 쓴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직도 수백억 수준이 있을 거다. 그게 일반적인 김만배 씨 주변의 분석입니다. 수백억 정도가 아직도 있을 거다. 이걸 찾아내야 김만배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돼서 검찰이 지금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가 당초 자해소동을 벌인 뒤에 전치 4주 정도의 진단서를 내서 이제 법원에다가 낸 적이 있죠. 그럼 그 전치 4주도 이번 14일 정도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12월 14일에 자해소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법원은 그 아주대병원하고 이런 데에다 확인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씨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며칠 전에 TV조선이 보도를 한 적이 있죠. 그 경기도 광명의 한 병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들것에 실려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고 그러다가 TV조선 카메라가 있는데 뛰어서 자기 승용차에 타는 게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그 이달 초거든요. 며칠 전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12월 말이죠, 그게. 그렇게 본다면 김만배 씨는 충분히 검찰 수사를 받을 정도, 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정도의 건강이 회복됐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법원은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재판을 재개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간에 검찰도 김만배 씨를 불러서 마지막 생명줄인 또 숨긴 재산, 그게 아직도 몇백억 정도 있을 거로 보이니까 그 정도를, 그걸 또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자, 이제 아마도 김만배 씨 이제 뭐 이 2,386억 중에 대부분 다 빼앗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게 수백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검찰이 뭐 이미 찾았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걸 검찰이 마지막까지 찾아내면 김만배 씨는 이제 항복하고서 결국은 손을 들고, 자, 이 대장동 의혹의 전모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털어놓게 될 것이다. 그 시점은 지금 뭐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데 이미 찾았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도가 안 나왔을 뿐이죠. 근데 이런저런 거를 다 종합하면 끝내 그럼 검찰이 그 돈은 못 찾을 것이다. 글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한성 씨하고 최우양 씨도 어느 정도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 외에 김만배 씨가 별도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돈 관리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면, 아마 그래서 김만배 씨의 변호인이 태평양 로펌이죠. 여기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변호인이 심부름을 많이 했을 테니까 변호인하고 주고받은 이런저런 뭐 메모라든가, 또는 아까 자금 현황 보고서까지도 받아봤다니까, 이런 거에 보면 어디에 또 있구나, 이게 벌써 그 검찰에 체크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의혹에 관해서 이재명 관련 부분을 털어놓을 날이 결코 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바로 최우양, 이한성 씨 공소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이 공소장에 정확하게 또 다른 수백억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검찰은 그 변호인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했던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이미 그 전모를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